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1% 또 코스닥은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회의 이후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장은 주목하는 분위기고요. 또 5월 10일에 예정이 돼 있는 미국의 또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5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가운데 실적 전망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별 증시 전망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지속 전개될 것으로 보면서 각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해보자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NH투자증권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범위를 2680에서 상단을 2800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개별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상승 요인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을 꼽았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미 연준 긴축 우려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의 한류를 높여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외부 조달 없이 자체적인 이익으로 투자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에너지, 비철금속, 유통, 의류 등에 관심을 갖자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SK증권의 의견입니다. 국내외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돼 있어서 매크로 이슈보다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했는데요. SK증권은 국내 증시에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당분간은 부담이 되겠지만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국내외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예상이 상회할 것인지 하회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좋고 향후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의 의견도 살펴보시죠.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개별 업종과 종목의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매크로 불확실성 지속으로 호재의 지속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크로 노이즈 여파가 나타나는 2분기 이후에 이익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보시죠. 박승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호재가 많아지지 않아도 악재가 줄기만 하면 주가는 반등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됐을 때 주식시장은 FOMC 이전에 하락하고 이후에는 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라면서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씩 바닥을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일 오늘이죠.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6일 화요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펄어비스가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하는데 바로 화요일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GM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27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가 또 메타 플랫폼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28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일본 BOJ, 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도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의 애플과 아마존이 28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29일에 또 주목해볼 만한 주요 이벤트가 미국의 3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일 텐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유럽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또 같은 정유주죠. 미국에서는 엑슨모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증권사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살펴봅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슈 플러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가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어떻게 어떤 흐름을 보일지 증권사별 리포트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였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빠졌고 오늘도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국내 증시입니다. 네네. 코스닥은 벌써 2% 넘게 하락인데요. 네, 그렇죠. 어떤 점에 중점을 좀 두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도 국내 증시 같은 게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기업 실적에 따라 좀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나 뭐 S&P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긴축 관련된 우려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긴축 관련돼서 지금 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그 IMF 그 총회 그 연설에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빅스텝 인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강력한 그런 이제 그 얘기가 하면서 이제 우려감이 좀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조금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업의 1분기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아마 이번 주도 얘기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좁게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금액 자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에 따른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아마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상방보다는 하방 관련돼서 열어두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 상승 이슈가 일단은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이번 주도 기업의 실적이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대표님. 일단 뭐 지수 자체는 뭐 박스권에서 계속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스권들 하단을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뭐 이런 주가 될 가능성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하단은 어디인가요? 한 2,600포인트 정도가 이제 하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자체는 2,600에서 2,750포인트 내에서 아마 박스권으로 계속 좀 더 움직임은 좀 커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국내 GDP 성장률이 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예상으로는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2.6%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분기 단위로 하면 지난 분기보다 한 0.5%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작년 4분기의 증가폭이 1.2%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의 한 절반 이하의 성장률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관련된 이제 경제 성장 좀 둔화가
뭐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연 이제 2분기에 과연 좋아질 것이냐 여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더 관심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뭐 최근같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때도 성장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로 대표되는 이 빅테크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외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조금 영향이 크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 자체 뭐 지수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빅테크 기업이 뭐 예상 정도의 실적을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충격이 되겠지만 만약 지난주에 넷플릭스처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만약 못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기업 실적이 현재와 같이 뭐 개선 폭이 좀 그러니까 좀 제한되는 와중에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일단 성장주 관련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개연성 뭐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그 1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이후 2분기, 3분기와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좀 더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금 뭐 장기전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 부분이 계속 2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뭐 표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명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이던스가 향후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가이던스가 없다든가 하게 되면 관련된 일단 주가 흐름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쭈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네. 뭐 올랐었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이유가 이제 언택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뭐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네. 관련된 이제 컨택트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 주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뭐 규제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풀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이제 계속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 3분기 가이던스가 더 좋아질 만한 업종이나 기업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주요 증시 일정으로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지표로 연준의 금리 인상 규모가 재확인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수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대표님? 일단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증시엔 좀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표가 지금 뭐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지금 뭐 재고나 아니면 가격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뭐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높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 관련된 가격의 상승률 자체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강세를 띈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시는데 다만 이제 이 지표를 보시게 될 때 조금 이제 관심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게 그던 이제 PCE라고 하는 그 지표의 월간 상승률에 조금 더 관심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연간 상승률로는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과연 전달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높았느냐가 아마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나오는 예상치보다 만약 조금 하락을 조금 적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만약 그거에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고 과연 지난 이제 3월달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피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뭐 올려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빅스텝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0.75%포인트 올리는 것도 뭐 시장 내에서는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다시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연준 관련돼서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금리 내에서 지금 뭐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가 섞인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 FOMC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0.5%포인트 인상이다. 그런데 네. 이제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이 더 강경한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이 네. 또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도 같은데 네. 조정에 따른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거 좀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지금 FOMC 회의를 할 때에 하기 전에 하락을 했다가 한 이후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뭐 전형적인 증시 격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소문에 사고 뭐 뉴스에 판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전에 상당 부분 이제 불안한 감이 이제 상당히 컸다가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일단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요번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5월에 빅스텝에 대한 뭐 이슈는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뭐 패드워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FOMC 회의에 그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5월달 빅스텝에 대한 0.5%포인트 이상 올린 거에 대해서는 뭐 100% 뭐 동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리는 건 확실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6월에 대해서도 지금 그 0.5%포인트 올리는 이제 빅스텝에 관련된 확률이 뭐 거의 뭐 100%에 가까운 90%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 달까지도 빅스텝에 대해서는 뭐 인상을 할 것이다. 대신 이제 6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0.75%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지금 뭐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70%대를 기록을 할 만큼 상당한 높은 확률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5월달 FOMC 회의에서 지금 빅스텝을 했다라고 해도 과연 6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뭐 빅스텝을 한다 5월달 FOMC가 끝난다고 해도 6월달 FOMC 회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뭐 반등을 온다라고 해도 뭐 짧게 뭐 반등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식시장에 임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수 자체가 2,600에서 2,75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2,600포인트를 한번 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특히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지수는 좀 하락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 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사료업체
그다음에 이제 뭐 농산물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적이 이제 좀 개선돼서 아마 발표가 될 게 아마 정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금리 상승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물론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번 주 증시 주요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마감을 한 2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장이 좀 많이 빠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50bp 빅스텝을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 동안 또 연준 의원들이 75bp까지 인상하겠다,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월요일부터 정말 시장 하락하면서 정말 힘든 장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소식도 이어지고 곡물 가격 뭐 급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그 이슈나 수급이 들어오는 주체 자체가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그렇게 테마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 수급 들어오는 거 말고 오늘 거의 2,0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고서 좀 약간 2% 정도 상승세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 있는 거 말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흐름 자체가 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좀 이렇게까지 매파적인 발언하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게 지금 미국 연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난 이슈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경기는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수요를 줄여가지고 가격을 맞추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는 원래 처음에 3월에 50bp 한다고 했다가 경기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네? 이런 흐름을 보이니까 결국엔 25bp로 선회를 한 건데 약간 5월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의사록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50bp에 대한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지금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75bp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충격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오늘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피가 2650선은 지켜주고 있다. 네, 코스닥은 900선을 지켜주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서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못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커플링 현상이 나오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650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좀 이런 미국 통화정책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계속 지켜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래도 당분간 개별 장세, 종목별 장세 이렇게는 계속 이어지면서 좀 실적 이슈가 있거나 좀 개별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큰 움직임은 없고 약간 다음 주까지 그 눈치를 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 장세 또 이렇게 눈치 보는 장세가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시기에 정말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 좀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분들 이럴 때 손절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셨다가 오히려 좀 반등하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빠질 때 그냥
뭐 손절했다가 갑자기 또 내일 뭐 어떤 이슈 나와가지고 급등해버리면은 또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거나 너무 오를 때는 조금 그런 오히려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입니다. 예,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이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섣부른 손절매도 지양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오늘 키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도 함께 여쭤볼까요? 네, 오늘 사실 그 사료 관련, 농업 쪽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왔는데 오늘 사실 키포인트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뭐 야놀자 이슈라던가 뭐 개별 이슈 뭐 이런 거 아니고서 지금 뭐 움직인 섹터가 아예 없어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 원전 수급 들어오네 매수 이렇게 따라가셨다가 손실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 특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냥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어떤 특정 테마가 없지 않는 이상 거의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는 매매하다가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주호 전문가의 이슈에 대한 종목 분석 시간이죠.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인기 키워드를 선정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키워드로 주셨고요. 또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기대감 키워드, 안랩이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회사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를 설립했다라는 소식 24일에 전해졌었는데요. 안랩주가 상승하고 있죠. 관련한 키워드 주셨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서 백신 치료제 개발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한 주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키워드 주셨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급 우려로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주셨고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디지털 전환 시동 키워드까지 선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에서 선정한 특징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뮤 수출 금지 키워드로 롯데 정밀화학,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SBI 인베스트먼트, 안랩의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 소식으로 안랩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으신 것 같고요. 또 사료, 비료, 농업주 모두 오르고 있다. 팜스토리를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 시동 키워드로 상상인을 꼽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의견 들어볼 수 있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롯데 정밀화학, SBI 인베스트먼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고 5월 스탑 의견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뮤 수출 금지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롯데 정밀화학을 꼽으셨네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롯데 정밀화학은 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었는데 우상향으로 계속 반등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그 수소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그 수소 운송 관련주예요. 그래갖고 암모니아 국내 1위 기업인데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올랐던 이유는 사실 파묘 수출 전면 금지로 인해서 그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파묘가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 중에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ECH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롯데정밀화학이 이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그 ECH를 만들어요. 거기 석유화 공정에서 나오는 프로펠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고 인도네시아 파뮤 수출 중단이랑 뭐 상관이 없어서 그거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파묘 수출 전면 금지 이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오늘 장기적인 이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게 이 기업이 어떤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슈를 받아서 오른 것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거든요. 수소 경제에 있어서 어쨌든 수소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운송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그 지금 뭐 이게 또 되게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그린 수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린 수소가
친환경 쪽에 정말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미래 기술인데 그린 수소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을 해서 수소를 운반시킬 때 암모니아랑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액화를 시켜가지고 옮겨야 돼요. 근데 그 암모니아 관련 국내 1위 기업이 바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뭐 파미오 관련 이슈도 뭐 이슈지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롯데정밀화학은 정말 앞으로도 정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뭐 친환경이라던가 수소경제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정말 이제 또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수급이 좋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 특히 이제 이런 친환경 쪽 사업 쪽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그냥 단기적으로 파묘 수출 금지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멀리 보고 우리나라가 뭐 물론 원전이랑 이런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수소 쪽도 저는 앞으로 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수소가 활성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소에 필요한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암모니아 관련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고라고 드리고 싶고요. 뭐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또 매수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좀 하락장일 때 오히려 지수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이렇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면 실적,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좋고 수급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2022년, 2023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 이런 거 하나 포트에 담아두시면은 어떻게 보면 좀 잘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금리 인상이란 이런 이슈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좀 옥석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롯데정밀화학이 오늘 파미 관련 이슈로 급등세를 보입니다. 6% 이상이나 오르는데 이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자, 이어서 야놀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으로 SBI 인베스트먼트를 관련 수혜주로 꼽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일까요? 스탑 의견일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놀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게 좀 긍정적일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스톱을 드릴까 저도 고를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고가 맞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보실 거면 저는 오히려 스톱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쿠팡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고 했을 때 쿠팡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고 그 기대감이 빠지고 나니까 다 주가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놀자가 미국에 상장하는 기대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이런 와중에 또 상장을 했을 때 그 기대감이 소멸을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나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고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 심리 자체가 이거 호재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수급이 들어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보시기에는 저는 고라고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조정을 받은 만큼 받았고 저는 어쨌든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창업 관련 그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벤처기업 관련 지원 관련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를 드렸고 야놀자 이슈로는 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그 창출과 관련주들은 이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야놀자 상장권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을 사겠다 그럼 저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스닥을 상장한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 있겠으나 옛날에 쿠팡의 사례를 봤을 때 쿠팡에 상장한 이후에 관련주들 다 주가 그냥 올라가기 전 그대로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매수를 하시던 매도를 하시던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SBI 인베스트먼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정책 수혜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스톱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급등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해가지고 백신 치료제 개발과 뭐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 언급하면서 그냥 단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2022년 바이오 관련주들 다 죽쓰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신약 개발하는 주들 다 그냥 거의 초상집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신약 개발하는 주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근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 시켜버리면은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못 버는데 신약 개발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지금 계속 안 좋거든요. 근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CMO 회사다 보니까 그런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쨌든 매출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뭐 그렇게 썩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뭐 멀리 보고 좀 이제 앞으로 또 바이오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뭐 몇 년 보고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안 말리겠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금리 인상 이슈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백신 관련주 오늘 급등 나왔다고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오늘 만약에 사셔서 수익 났으면 그냥 매도하시고 좀 나오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좀 손실 나시다가 오늘 급등 나왔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대응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이고 저는 그래서 스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장중에는 18% 급등했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 7%대로 상승폭을 줄인 상황인데요. 들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차익 실현이 맞고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이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 마감을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6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660선이 깨진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 급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679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쭉 밀리면서 지금은 2,660선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넘는 주식을 사면서 지수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825억 원, 6,405억 원 팔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빠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인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옵니다. 2%대 급락하면서 10만 8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보실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지속, 또 중국발 부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전 거래일 대비 2.35% 지금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운 상태인데요. 900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만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1,257억 원, 1,40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도 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입니다. 급락이 나오는데요. LNF 8%대 하락, 에코프로 BM, 셀피온 헬스케어도 3%대 이상으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심리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악화된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이 2% 넘게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의견 들어야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해안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해안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월요일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시장에서 지금 가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음식업종하고 비료, 사료 관련 쪽인데 3월서부터 해서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3월달서부터 한 번, 두 번 추천한 것도 아니고 대유도 한 5번을 추천하고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그다음에 대주산업, 그리고 한일사료 뭐 이런 종목도 추천하고 카프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3월달서부터, 그러니까 3월 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4월달에서도 지금 이제 4월 25일인데, 그러니까 3주 전부터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슈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좋다 그러지만 쉽지 않을 거라 그랬죠. 기술주들 이쪽에 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기술주들 쪽보다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6번을 계속 할 거라고 했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초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에그플레이션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밥상 물가들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슈가 돼 가지고 그쪽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월달, 4월달에서 사료, 비료, 그 다음에 음식업종 이쪽을 공략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지금 굉장히 체감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영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오늘 빠진다고 오늘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또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떨어지는 이 모양이 떨어지는 칼날 같은 모양이거든요. 떨어진다 그래서 뭐라 하지 않아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연달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2600만 지지되면 어차피 종목들은 다시 오르면서 또 갈 종목들은 또 가는. 그리고 또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음식업종 이쪽 애들은 계속 수혜주를 뉴스와 함께 계속 곡물 가격 상승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음식 가격도 지금 뭐 만두서부터 해가지고 밀가루 가격, 빵 가격 모두 다 올린다 그러니까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지수만 폭락이 안 나오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장이 2600이 지지되면은 그런 이제 수혜주들은 잘 버티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수가 2600이 깨지면 그때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일까지는 2600이 깨지지는 않을 텐데 2600이 깨지지 않으면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빠지면 올라가니까. 근데 빠지면 올라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LNF가 마이너스 8% 정도 떨어지는데 이런 애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위로 올라오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라온 쪽들과 그다음에 IT 섹터들은 예를 들어 30% 정도 빠졌다 고점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보면은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지수가 반등 나오면 얘네들 올라가기는 해요. 그동안 30% 정도 빠졌으니까 그렇죠. 쫙 고점에서 뭐 10만 전자 얘기할 때에서 고점에서 한 30% 빠졌으니까 뭐 그거에 따른 반등이 한 5%는 나오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아닐 겁니다. 30% 빠지고 5% 올라온다. 10% 빠지고 3% 올라온다. 그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쪽은. 그래서 이쪽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지금 비료, 사료, 그다음에 음식업종 이쪽 애들은 가지 말라 그래도 뭐 심심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과열 종목으로 바뀌어가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고 뭐 30분마다 되고는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이 가는 애들은 열심히 가는, 대유도 마찬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대한제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한탑 이것도 사료 관련주 플러스 음식업종인데 이것도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팜스토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도 사료 관련주이면서 이제 닭고기 관련주 쪽인데 치킨 가격도 뭐 조만간에 다들 2,000원씩 올린다는 BBQ에 발표가 있었죠. 지금 치킨 가격도 올리고 뭐 이거 뭐 다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쪽 수혜주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이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잘 움직여주는데 나머지들이 안 움직여요. 뭐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내일도 시장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이 떨어지는 칼날에 맞서가지고 종목들이 떨어질 텐데 적게 깨지고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비라든지 카프로라든지 효성OMB라든지 대유라든지 경농이라든지 뭐 내일 시장이 뭐 한 번 더 출렁거린다 그래서 쟤네들이 뭐 10%, 8% 이렇게 빠지겠습니까? 빠져봐야 2, 3%일 거고 다시 4%, 5%, 10%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업종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으로 2,600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들도 계좌가 빨갛게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지금 잘못하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나오더라도 깨진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커야 되는데 깨진 게 더 크다라는 얘기죠. 축구도 10골 먹혀도 20골 넣으면 이기는데 3골 먹히고 1골 넣으면 그래도 2골이 지고 있죠. 많이 먹히면 많이 넣으면 되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소비주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아니고서는 지금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중소형주들 여전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2,600이 지지가 되는지가 일단은 관건이고 내일은 2,650이 지지가 되는지 관건인데 1차 지지는 2,650이고요. 2차 지지는 2,600입니다. 그래서 1차 지지 2,650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예정인데 그냥 느낌상은 내일과 모레 사이 2,650일 한 번 깨지지 않을까. 그 종목들이 한 번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아시아종묘라든지 이쪽에 농업 관련주서부터 해서 사료, 비료 관련주들은 크게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저쪽에 많이 올라가니 한탁 같은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 20% 정도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그만큼 또 떨어질 것도 더 적기 때문에 좀 적게 올라간 음식업종이라든지 소비주 쪽에 있는 종목이라면 비료주, 사료주라면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있을 충격과 뭐 조만간 있을 흔들림에 어떤 종목에서 잘 가지고 있었을 때에서 덜 깨지거나 오히려 거꾸로 수익 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턱대고 추가 매수 물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샘표인데요. 자, 샘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막판에서도 지금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식용유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인도네시아에서 28일부터 식용유 파묘에 대한 수출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식용유 대란으로 이제 지금 과자라든지 라면 값도 지금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지금 기사들이 또 연일 나오면서 지금 오늘 과자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식용유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래 왔는데 일단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체제인 이제 파묘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체 내에서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출을 중지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해바레시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 세계 한 50% 정도의 수출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걸 이제 중단해 버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파묘가 이제 부진하게 팔렸고 그래서 파묘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파묘를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수출을 금지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걸 통해서 뭐 라면 가격이라든지 뭐 식용유 가격이라든지 이게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라면, 과자 뭐 이런 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디젤의 또 원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누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한 이제 연달아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상승을 좀 가져다 오겠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샘표는 강한데 어쨌든 이걸로 인한 다른 소비주들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분석만 해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그렇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서전기전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뭐 빨리 말씀을 좀 드리면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SMR 그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이쪽에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인 건데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유튜브 방송에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전 테마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실전 매매 정세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지홀딩스인데요. 이지홀딩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시장 점수는 75점이고요. 매수 포인트는 80.5. 음식업종 계속 보시고요. 90점 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내일 시장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는 2650선, 2600선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적게 깨지고 잘 버틸 종목 찾고 싶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투자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